수천 년 전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서 믿기 힘든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고대 이집트 문명의 탄생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척박한 땅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 중 하나가 꽃피울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단 한 줄기 강, 나일강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일강은 단순한 생명의 줄기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풍요로운 축복을, 때로는 무자비한 재앙을 안겨주며 이집트인들의 삶과 죽음을 통째로 지배했죠. 과연 그들은 이 강력한 강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기후변화와 물 부족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일강과 맺었던 드라마틱한 관계는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줄지도 모릅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문명이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했으며 결국 어떤 한계에 부딪혔는지를 압도적인 이야기로 함께 탐험해 보시죠. 이 장대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문명과 자연의 숙명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될 겁니다. 광활한 황금빛 모래 언덕 사이를 마치 푸른 실타래처럼 굽이쳐 흐르는 나일강의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이집트 땅의 90% 이상이 사막이라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이 강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짐작할 수 있죠. 나일강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물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매년 신비로운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범람이라는 이름의 축복이었죠. 이집트의 여름은 뜨겁고 건조했지만 멀리 에디오피아 고원에서 내린 폭우가 엄청난 양의 물을 나일강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이 물은 검붉은 흙탕물을 싣고 굽이굽이 흘러 이집트 땅을 적셨죠.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숨쉬듯 나일강은 매년 어김없이 범람하여 주변 지역을 비옥한 검은 토양으로 뒤덮었습니다. 이 검은 흙은 케메트라 불렸고 이집트인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이자 신의 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범람이 물러간 후 나일강 유역은 놀랍도록 푸르른 생명의 땅으로 변모했습니다. 건조하고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처럼 펼쳐진 이 비옥한 들판은 고대 이집트 문명이 농경 문명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었죠. 이집트인들은 이 기적 같은 현상을 통해 농업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강이 가져다주는 풍요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의 범람 주기를 면밀히 관찰하며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불어나는 시기, 씨앗을 뿌리는 시기, 그리고 수확하는 시기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삶의 리듬을 조절했죠. 이러한 관찰과 이해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 문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의 수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나일로미터라는 독특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계단식 우물이나 기둥에 눈금을 새겨 강물의 높이를 기록한 것이죠. 이 나일로미터는 단순한 측정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해의 농사를 예측하고 나아가 국가의 운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범람의 정도가 적절하면 풍년이 들었고 이는 곧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의미했으니까요. 반대로 강물이 너무 적게 불거나 너무 많이 불면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 깨달았을 겁니다. 나일강은 이처럼 사막 한가운데서 고대 이집트 문명이라는 위대한 기적을 빚어낸 생명의 어머니이자 예측 불가능한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이 강에 맞춰 춤추기 시작한 것이죠. 나일강은 단순히 물만 공급한 것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인들의 삶의 리듬 그 자체를 지시했죠.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나일강의 범람은 자연의 시계이자 이집트 사회를 조직하는 명확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아케트, 범람, 페레트, 성장, 쉐무, 수확로 이어지는 나일강의 주기에 맞춰 자신들의 달력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 정교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강물의 흐름을 지켜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이 선사하는 풍요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했죠. 복잡하게 얽힌 관계 수로망은 나일강 본류에서 뻗어나가 멀리 떨어진 밭까지 생명수를 실어날랐고 거대한 저수지는 건조한 시기를 대비해 귀한 물을 저장했습니다. 이러한 공학적인 노력 덕분에 메마른 사막은 비옥한 곡창지대로 변모할 수 있었죠. 그 결과로 얻어진 농업잉여 생산물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 풍요로움은 많은 이들이 직접 농사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었고 장인,
서기관, 군인, 사제, 행정관 등 다양한 전문적인 노동 인구가 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역할이 분담된 사회는 복잡한 문명의 초석이 되었고, 이는 곧 이집트 문명이 번성하는 핵심적인 동력이었죠. 신의 대리인으로 여겨지던 파라오는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나일강의 신 하피에게 제사를 지내는 등 강물의 은혜를 보장하는 파라오의 능력은 그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근거였습니다. 강이 베푸는 번영은 파라오의 권력, 나아가 왕국 전체의 안정과 직결되었으니까요. 나일강은 단순한 물리적 동맥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정신적, 정치적 척추와도 같았죠. 물길을 따라 물자와 사람들이 손쉽게 오가며 서로 다른 지역들을 연결하고 통일된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신전과 피라미드 건설에 필요한 거대한 석재들도 나일강 위를 떠다니는 바지선에 실려 운반되었으니 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실로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라는 위대한 드라마가 펼쳐진 웅장한 무대였고, 그들의 일상생활부터 기념비적인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 양식을 빚어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는 이 강은 동시에 두려운 힘을 품고 있었습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이었지만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변덕을 부리기도 했죠. 강물이 너무 적게 불거나 아니면 재앙처럼 너무 많이 불어닥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겉으로는 자비로워 보였던 나일강은 순식간에 잔인한 지배자로 돌변할 수 있었습니다. 범람량이 적으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광범위한 흉작과 기근으로 이어졌습니다. 농부들이 메마르고 갈라진 땅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희망은 말라비틀어진 작물처럼 시들어갔을 겁니다. 이러한 식량 부족은 필연적으로 사회 불안과 폭동, 그리고 질서의 붕괴를 초래했죠. 반대로 강물이 너무 많이 불면 마을 전체를 휩쓸고 그들의 생존을 지탱하던 관계 시스템마저 파괴하여 막대한 파괴와 질병을 남겼습니다. 검은 땅은 늪지로 변했고 생명의 약속은 죽음의 전조로 바뀌는 비극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파라오의 신성한 권위를 심각하게 시험했습니다. 만약 땅이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신의 불만이나 파라오가 신들을 달래는데 실패했다는 징조가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신뢰의 침식은 종종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졌고 중앙 권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의 노마르크, 지방관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역사는 기후 변화와 연관된 장기적인 가뭄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고왕국의 붕괴와 이어진 제1중간기는 물론 중왕국 쇠퇴기에 겪었던 심각한 난관들은 장기간에 걸친 저수의 범람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때 예측 가능한 번영의 상징이었던 귀한 나일로미터는 이제 줄어드는 수위를 기록하며 다가올 재앙의 암울한 전조를 알렸습니다. 한때 모든 생명의 어머니로 칭송받던 강은 번성하던 문명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무자비한 적수로 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번영을 일구었던 바로 그 힘이 이제는 그들 전체를 집어삼키려 위협했던 것이죠. 나일강의 품에서 세상을 일구었던 이집트인들은 그 예측 불가능한 분노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가장 심오한 적응조차도 자연의 거대한 힘을 완전히 길들일 수는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나일강의 품에서 세상을 일구었던 이집트인들은 그 예측 불가능한 분노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가장 심오한 적응조차도 자연의 거대한 힘을 완전히 길들일 수는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 속에서 좌절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변덕스러운 흐름을 예측하고 때로는 통제하려는 지혜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았죠. 그들은 강변을 따라 물길을 조절하는 둑을 쌓고 갈라진 땅에 물을 대는 정교한 관계 수로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농업기술을 넘어선 거대한 행정 시스템의 발전을 의미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가적인 차원의 식량 비축 시스템을 구축했고 나일강의 수위를 면밀히 기록하며 미래의 농업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했습니다. 나일로미터의 기록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다음 해의 번영을 좌우할 중요한 예언서와도 같았죠. 학자들은 이 기록을 분석하여 범람의 패턴을 이해하고
심지어는 신전의 사제들까지 나서서 강물의 신에게 기원하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는 인간의 간절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또한 때로는 인접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려 애썼습니다. 평화로운 교역을 모색하거나 국경을 넘어 자원을 찾아 나서기도 했죠. 이 모든 노력은 문명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나일강의 변덕에 맞섰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밀한 계획과 기술을 동원한다 해도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한없이 작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은 이집트 문명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나일강의 수위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고 비옥했던 퇴적층은 메마른 흙먼지로 변해갔죠. 강바닥이 드러나고 갈라진 논밭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농부들의 모습은 문명의 위기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식량 부족은 곧 사회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파라오의 신성한 권위마저도 흔들렸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중앙집권 체제는 약화되었고 지방 세력들이 발호하며 이집트 왕국은 분열과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나일강이 선사했던 번영의 시대는 점차 막을 내리고 문명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일강이 단순한 생명줄이 아니라 문명의 운명을 쥐락펴락한 거대한 자연의 힘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죠.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자연의 섭리가 존재한다는 뼈아픈 깨달음이었습니다. 결국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의 요람이었지만 동시에 그 문명의 종말을 고하는 심판자이기도 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번영을 약속했던 그 강이 장기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점차 그 위력을 잃어가자 이집트 문명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유적들이 오늘날까지 남아 우리에게 경외감을 선사하지만 그 유적들마저 자연의 힘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문명은 자연 앞에서 영원할 수 없다는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일강과의 숙명적인 관계 속에서 얻었던 지혜는 오늘날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메마른 땅과 홍수로 고통받는 현대 지구촌의 모습은 고대 이집트의 비극적인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생명의 축을 이루는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 깊이 성찰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답은 거대한 기술이나 힘이 아니라 겸손한 공존의 지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대륙에서 생존을 위해 자연과 치열하게 싸웠던 문명의 이야기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